신형 아이맥 24인치 금매.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 게시물을 올린 남자가 있습니다. 이게 물건 크기도 좀 있고 무게도 있었기 때문에 거래 장소에 그냥 간단하게 들고 나가서 보여주고 이러는데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아무래도 직접 집으로 와서 보는 게 낫겠다 싶은데 이 남자가 살짝 흑심이 좀 있습니다. 물건 보러 가도 되겠냐고 메시지를 한 사람들 목록을 쭉 이렇게 보면서 뭐야 이게 죄다 남탕이야 한숨을 쉬고 있던 찰나 어떤 여자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닉네임은 연블리. 물건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나요? 남자는 오 하면서 눈이 동그래집니다.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예쁜 것 같았어요. 느낌이 좋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기록도 한번 봤더니 약속을 잘 지켜요. 상품 상태가 설명한 것과 같아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남자는 빠르게 답장을 합니다. 아이맥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나가기는 좀 그런데요. 그러면서 중고거래에서는 조금 단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무지게 그 전에 가격 결정하시고 현장 DC는 안 됩니다 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이디 연블리의 그녀는 올리신 가격 140만 원에 그대로 구입할게요. 주소하고 연락처 좀 주실래요? 라고 합니다. 남자는 재빠르게 주소를 알려주고 중고거래 상대자인 그녀는 퇴근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가도 되겠느냐라고 묻는데 남자는 이 중고거래 한 건 성공적으로 했구나 싶은 마음과 예쁜 여자가 집에 오겠구나 하는 마음이 뒤섞여 묘하게 설레고 신이 납니다. 한편 인테리어 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수현. 그녀는 시공 현장에 나와 인부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데요.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아저씨들을 상대로 기죽지 않고 따박따박 수정 요구사항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회사로 돌아와서 실장 앞에서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풀이 죽은 모습을 보여요. 수연은 제가 몇 번이나 얘기 드렸고요. 또 도면에 체크까지 다 해줬는데 인부분들이 제대로 안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만 실장은 그녀 앞에서 양말을 갈아 신으며 그래서 너 시공할 땐 뭐하고 있었는데? 라고 따져 물어요. 사실 수연은 이사 때문에 어제 월차를 냈었습니다. 실장은 야 월차여도 이삿짐 들어갔으면 현장에 바로 나갔어야지 하면서 팀장을 시켜놨으면 일을 잘해야지. 자기 이러면 나 정말 실망이야 하고 그녀를 질타하는데요. 수연은 이제까지 꾹꾹 눌러 참고 있던 말을 뱉어버리고 맙니다.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요즘 제가 하는 일마다 자꾸 짜증내시고 또 호칭도 그렇게 사적으로 부르시면 저 너무 불편합니다. 이 자기라는 호칭이 수연은 좀 거슬렸어요. 느끼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여자끼리면 참을만 하지만 이 실장은 남자였거든요. 그는 수연의 말을 듣더니 도끼 눈을 뜨고 우리 지금 시공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 일 얘기 아니니? 하면서 장 팀장님아 너야말로 우리 일적인 얘기를 사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 라고 그녀를 날카롭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야 이번 공사 현장에 타일 시공 그 잘못된 거 이거 다 너 때문이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쐐기를 박아버려요. 수연은 이렇게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빡쳐서 같은 회사를 다니는 그녀의 동료이자 친구인 달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나옵니다. 달자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 아휴 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근데 실장이 너한테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다. 사실 그런 게 사랑 표현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이 달자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실장이 수연한테 관심이 있는데 좀 표현이 서툴러서 괜히 틱틱대는 것 같습니다. 수연은 아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번 관심 있었다간 사람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달자는 그런 수연을 보면서 야 그나저나 짐 정리는 잘 돼가? 하고 묻는데 사실 수연의 이번 이사는 수월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잘 돌아가던 세탁기가 망가지질 않나. AS를 신청했더니 수리비가 50만 원이라질 않나. 회사도 바빠 죽겠는데 이사도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달자는 그런 수연에게 야 그러면 중고로 하나 사라고 요즘 중고 거래도 나쁘지 않다고 추천하면서 자기도 얼마 전에 전자레인지 하나를 중고로 드렸는데 멀쩡하더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수연은 귀가 솔깃해요. 진짜? 얼마 주고 샀는데? 하고 묻자 달자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20만 원짜리 5만 원에. 오케이. 수연도 중고 거래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다시 아까 신형 아이맥 중고 거래를 하던 남자의 상황. 남자는 집에 와서 중고 거래하러 올 그녀를 기다리며 혹시
아주 혹시나 모를 상황을 기대하면서 거울을 보며 머리도 좀 정리하고 막 향수도 뿌리면서 살짝 주책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때 연블리 그녀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저 혹시나 놀라실까봐 먼저 말씀드려요. 제가 바빠서 오빠한테 부탁했어요. 아, 오빠가 온다고? 남자는 김이 팍 새버립니다. 그 많은 메시지 다 무시하고 일부러 여자라서 그녀한테 답장을 해준 건데 오빠가 온다니. 이렇게 남자가 실망하고 있을 때 띵동 벨이 울립니다. 거래하기로 했던 그녀의 오빠였어요. 남자는 약간 띠꺼운 태도로 그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아, 예, 들어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 오빠라는 자는 휴대폰 후레쉬까지 켜서 물건을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펴봐요. 남자는 그 뒤에 서서 저희 그거 새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빨리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현금인 거 아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컴퓨터를 요리조리 살펴보던 거래자 연블리의 오빠는 네, 진짜 이거 되게 좋네요 하면서 돈 드려야죠 하고 일어나서는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넵니다. 그런데 남자가 돈 봉투를 받는 순간 여동생 대신 컴퓨터를 사러 왔다던 그 남자는 갑자기 돌변해 그의 배에 흉기를 휘두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해 바닥에 쿡 쓰러지는 남자. 거래자는 태연하게 남자의 집 냉장고로 걸어가서 음료수 한 잔을 꺼내 마시면서 바닥에 떨어진 남자의 휴대폰을 주워 그의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서 잠금을 해지한 후 카톡창을 열어봅니다. 그 남자의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야, 뭐하냐? 어제 소개팅 잘했냐? 예뻐? 남자를 때려눕힌 이 거래자는 나 부산 가 크크 하고 메시지를 보내놓고는 자신이 사러 왔던 그 아이맥 사진을 다시 찍어서 게시물을 올립니다. 아이맥 신형 급처분 140만 원. 이 시각 수연은 엉망이 된 시공 현장을 수습하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실장이 네 책임이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었잖아요. 혼자 씩씩대며 바닥 타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 밑에서 뭔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뭐였을까요? 바퀴벌레였어요. 수연이 막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 바퀴벌레를 팍팍 밟아서 죽입니다. 이건 또 누굴까요? 아까 낮에 수연을 질타하던 그 남자 실장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 현장에 수연 보고 혼자 알아서 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가 왜 나타난 걸까요? 그의 손에 검정색 비닐봉지가 들려있는데요. 그 안에는 떡볶이와 순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식탁도 없고 의자도 당연히 없는 인테리어 시공 현장에서 이 둘은 자재가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거꾸로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야식을 먹으며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수연은 지금 여기 이 실장이란 인간이랑 둘이 같이 있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만 같습니다. 실장이 물어요. 너 그거 세탁기 고장났다며? 그거 어떻게 됐어? 수연이 그거 못 고친다고. 고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자 실장은 선심 쓴다는 듯 야, 그 까짓 거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하면서 나 공대 나왔잖아. 오늘 그만하고 가자. 내가 바로 고쳐줄게 라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근데 수연은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이 시공 현장에 단둘이 같이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 인간이 우리 집으로 온다고? 싫을만 하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실장이. 그것도 솔직히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나를 맨날 괴롭히기까지 하는데 최악이죠. 그때 누군가 한 명 더 나타납니다. 그래, 가자고. 나도 같이 가. 구세주같이 등장한 달짜였습니다. 수연은 이 순간 달짜가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렇게 결국 세 사람이 함께 수연의 집으로 갑니다. 나 공대 출신이잖아 하면서 멋짐을 발산하고 싶었던 실장은 그 짧은 다리와 작은 키로 거의 세탁기에 거꾸로 매다 꽂히다시피 버둥거리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결국 해낸 건 없었어요. 세 사람 다 머쓱한 상황. 실장은 땀이 범벅이 돼서는 이거 세탁기는 못하겠고 그럼 짐 정리하는 거 도와줄까? 그거 행거 같은 건 다 걸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해보지만 수연은 아니요 이제 나머진 진짜 제가 알아서 하고요. 이제 그만 가보셔야죠 하고 냉정하게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합니다. 실장은 그래도 못내 아쉬운 게 있는 듯 그냥 가라고? 커피 한 잔도 안 주고? 그러자 오늘의 구세주 달짜가 나섭니다. 아우 실장님 이거 못 고치면 그냥 가요. 뭔 놈의 밤에 커피 타령이야. 실장은 달짜를 한번 싹 째려보더니 수연의 어깨에 쓱 이렇게 손을 올리고는 느끼하게 그럼 나 갈게 라고 말하고 그녀의 집에서 나갑니다. 근데 나가서도 그녀의 집을 이렇게 계속 올려다보고 살펴보고 그러다가 떠나요. 아까 중고거래를 하다가 변을 당했던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를 찔려 바닥에 누워있는 그 옆으로 아까 그의 집으로 왔던 그 거래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자의 집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해요. 스케이트보드, 헬멧, 밥솥, 게임기 등등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걸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래자는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계좌로 아주 많은 돈을 입금받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런 범죄 수법이었던 거예요. 한편 세탁기가 급히 필요한 수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좋은 물건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민 때문에 급처분, 배송비 구매자 부담이라는 글과 함께 꽤 괜찮아 보이는 세탁기가 36만 원에 올라와 있었어요. 구매자한테 메시지를 보내 사진으로 세탁기 상태를 확인하고 돈을 송금합니다. 확실히 AS 받는 것보다 그냥 중고로 하나 사는 게 훨씬 쌌어요. 잠시 뒤 이번에는 세탁기 설치 기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다른 이삿짐은 조금 나중에 정리한다고 쳐도 당장 세탁기가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수연은 일하던 도중에 만사 제쳐두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세탁기 기사가 열심히 설치를 해보고 전원도 뺐다 꽂았다 뭐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작동이 안 됩니다. 왜 이런 걸까요? 기사는 이거 고장난 거잖아. 요즘 중고거래에 이런 사기꾼들 많아요 아가씨. 고장난 거 보내놓고 발뺌하고 라고 일러줍니다. 돈 좀 아껴보려다 오히려 덤탱이만 쓴 수연.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도 해보고 조금 알아보다가 대부분은 그냥 똥 밟았다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말죠. 하지만 이 수연에게는 좀 악착 같은 면이 있습니다. 자신과 세탁기를 중고거래했던 놈의 아이디를 막 검색해보는데 아이디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라고 떠요. 자신이 돈을 보낸 계좌번호도 막 추적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 피해 사례도 검색을 해보지만 도통 그놈의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수연은 눈을 뜨자마자 경찰서로 돌진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묻는데 경찰은 밀린 신고건이 너무 많아서 수사를 시작하는 데만 3, 4개월이 걸린다고 말해줍니다. 수연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자기 지금 눈 뜨고 30만 원 날아갔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신고를 접수받던 젊은 후배 경찰 옆에 앉아있던 선배 경찰이 쓱 다가와서 아주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보여줍니다. 저기요, 이게 어제 오늘 딱 이틀 동안 접수된 신고건입니다. 100건이 넘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꼭 이 지역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각 지역 경찰이 공조하고 협조하고 수사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촉하지 말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좀 기다려달라 라고 말합니다. 경찰서에 들렀다가 씩씩거리며 출근한 수연. 동료 달자는 그런 그녀를 달래주면서도 이런 건 잘 못 잡는다더라. 그냥 깔끔하게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실장이 나타납니다. 달자가 먼저 달려가서 실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관해서 막 브리핑을 하는데요. 수연은 멀찍이서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를 합니다. 실장은 근데 지금 달자가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온통 그 시선과 관심이 그냥 수연한테만 꽂혀 있어요. 달자의 말을 듣다 말고 어이 저 장 팀장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하고 묻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수연의 불만을 들어서인지 일터에서는 이제 꼬박꼬박 장 팀장이라고 불러주네요. 수연은 실장과 별로 자기 사생활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달자가 실장님 얘 지금 세탁기 때문에 심란해요 하면서 눈치 없이 다 얘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새 세탁기를 사러 가전 매장으로 가요. 183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긁고 배송 일자를 확인하는데 모레 오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밀린 빨래를 들고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는 수연. 다 된 빨래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막 끙끙대고 집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무거운 빨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봉지가 팡 터져서 기껏 빨래한 속옷이며 양말, 티셔츠 이런 것들이 길바닥에 우수수 다 떨어져요. 짜증이 폭발해서 이를 악무는 수연. 이 새끼 내가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그렇게 온 중고거래 사이트를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양의 게시물을 눈이 빨개지도록 보다가 눈에 띄는 글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민 때문에 급처분, 배송비 구매자 부담. 수연은 너 딱 걸렸어 라고 하면서 이놈이 저지른 다른 범죄건들도 한번 싹 훑어보기 위해서 그 글 내용을 이렇게 복사하려고 하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봐도 복사가 안 됩니다. 왜 그 컴퓨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글이 복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글이 아니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이미지 파일이었던 거예요. 수연은 와, 이러니까 검색이 안 되지. 이놈 이거 잔대가리 엄청 굴렸는데?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그의 게시물에다가 다 댓글을 남깁니다. 이놈 사기꾼입니다.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이놈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남자는 자신의 게시물에 수연이 남긴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댓글 밑에는 헐, 지금 송금하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 이런 놈은 신고해야 됨. 이런 내용의 대댓글도 남겨져 있었어요. 그의 곁에는 여러 대의 휴대폰과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를 아주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범죄자였어요. 나쁜 놈 잡았다고 신나 있는 수연에게 그 범죄자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만해라. 수연은 웃기고 있네 라고 중얼거리면서 인생 공부? 너나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쓰레기야.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이딴 짓으로 먹고 사냐? 라고 답장을 합니다. 이 범죄자는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끝내라 라고 하는데 수연은 돈뿐만 아니라 이제껏 당했던 그 불편함과 짜증 때문에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어요. 너나 후회하지 마, 이 새끼야 라는 수연에게 그는 분명히 경고했어 라고 하고 수연도 여기에 지지 않고 나도 경고하는데 너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넌 콩밥이나 처먹어 라고 답장합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을까요? 그 범죄자는 수연에게 답장을 보내는 대신 컴퓨터로 뭔가 빠르게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나쁜 놈 잡겠다고 검색하고 그 나쁜 놈이랑 메시지 주고받느라고 회사에 지각한 수현. 이번에도 실장에게 딱 걸립니다. 실장은 수연에게 현장 출근할 때 말고는 사무실 정시 출근해야 된다고 그랬지.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안 했어. 수연은 불현듯 어제 메시지를 나눈 그 범죄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분명히 경고했어. 수연이 예민한 걸까요? 그 이후로도 계속 실장이 자기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꺼림칙한 느낌을 뒤로하고 동료 달자와 밥을 먹으러 나온 수현.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료 나눔 해주신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수현은 밥 먹다 말고 전화를 받아서 에? 무슨 무료 나눔이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걸 시작으로 수연의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무료 나눔 올리셨죠? 이런 연락이 계속 와요. 수연은 아니 도대체 무슨 무료 나눔이요? 하고 묻는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그 세탁기 무료 나눔 하신다고 글 올리신 거 보고 전화드린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수연은 뭔가 쎄합니다. 전화를 받고 끊고 이걸 계속해도 전화가 계속 와요. 알고 보니까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나쁜 범죄자 놈이 수연의 전화번호와 아이디를 도용해서 글을 올린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놈이 이전에 수연이랑 중고거래를 하느라 수연의 주소, 전화번호 이런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걸려오니까 수연은 나중에는 그냥 전화를 다 무시하고 안 받아요. 그러자 그놈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전화를 하면 받아야지? 수연은 결국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온 무료 나눔 게시글에 이거 사기꾼이 올린 겁니다. 무료 나눔 아니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댓글을 썼다가 됐다 복잡하다 싶어서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냥 무료 나눔 끝이라고 댓글을 남깁니다. 드디어 전화가 멈췄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하루가 끝나고 수연은 저녁이 되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못 벗고 그냥 현관 앞에 뻗어버려요. 근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치킨이요. 시키지도 않은 치킨 배달이 왔습니다. 치킨 안 시켰어요 라고 대꾸하는 수현. 그런데 나가보니까 전화번호도 자기 전화번호, 주소도 정말 자기 주소로 치킨이 정말 주문되어 있었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이것도 아마 그놈 짓인 것 같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그날 밤 또 엄청난 양의 야식을 들고 많은 기사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옵니다. 물론 음식값은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요. 다음날 집을 나서면서 수연은 302호 배달 안 시켰습니다. 장난 전화예요. 경찰 조사 중입니다. 라는 쪽지를 아예 문에 써붙여 놓고 나갑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또 경찰서로 향하는 수연. 이번에도 바로 신고를 하는데 지난번 수연의 신고를 접수받았던 그 젊은 후배 경찰은
이게 지난번에 신고하셨던 그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별건으로 수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따로 접수하시고 또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수연은 아니, 딱 봐도 같은 놈인데 왜요? 라고 따지는데 또 선배 형사가 쓱 나타나서 아이 그러게 그걸 왜 들쑤셔가지고 아이 그놈들 그거 수법이에요. 일단 기다리시고 전화번호도 바꾸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수연은 너무 분했어요. 오늘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이 경찰서를 떠납니다. 수연을 이렇게 돌려보내긴 했어도 이 선배 경찰은 나름 수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이 적어놓은 진술서에서 그 세탁기가 발송된 주소를 보고 한번 찾아가 보는데 원룸이었어요. 그 원룸의 집주인을 만나 전화 좀 걸어봐 달라고 했지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경찰인데 저 원룸 좀 들어가 봐도 되냐? 라고 슬쩍 물어보지만 집주인은 아니 요 앞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나중에 세입자 알면 난리 나라고 안 돼요 안 돼 하면서 나중에 연락이 닿으면 그때 허락받고 들어가 보라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수연에게 세탁기를 보낸 발송지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수연은 낮에 잠시 집으로 왔는데 아까 나가면서 배달시킨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써놓고 갔던 그 쪽지, 문에 붙어있던 그 쪽지가 없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이 각 세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누가 이랬던 걸까요? 설마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일까요? 잠시 후 수연은 아까 수사를 하던 선배 경찰과 함께 집 근처 CCTV를 한번 살펴보는데 사실상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가짜였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 사생활 노출된다고 싫어해서 그렇다라는 집주인의 해명. 그리고 경찰 역시 사실 저희가 그 종이 좀 떼갔다고 수사하기는 어렵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집주인, 경찰, 수연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또 수연의 집으로 음식 배달이 미친 듯이 오기 시작합니다. 수연은 멘붕에 빠지고 경찰은 배달 기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이 경찰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 출근을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검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수연. 알고 보니까 CCTV 설치 기사였어요. 수연의 일로 건물이 한바탕 난리가 나니까 이 집주인이 설치하기로 결정을 내린 모양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자별로 이렇게 자동 녹화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거기 SD카드를 꺼내서 확인해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나마 안심을 하고 출근을 하는 수연.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카톡이 옵니다. 딸, 이사는 잘했어? 나 에어컨 사러 나왔는데 카드가 안 된다? 왜 이러지? 수연이는 문자를 보더니 아이고 오 여사 일단 내가 좀 보내줘 라고 하고는 그 에어컨 회사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돈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6자리 중에 4자리까지 치다가 뭔가 쎄함을 느끼고 엄마한테 다시 카톡을 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3글자를 보내요. 잠시 후에 답장이 옵니다. 출근했지. 수연은 바로 그가 엄마가 아니라는 걸 눈치챕니다. 수연의 아빠는 돌아가셨거든요. 너 누구야? 그 새끼지?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답장이 옵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네. 이제 이놈은 수연의 휴대폰까지 해킹하고 수연의 가족들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짜증, 그 다음에는 분노, 그리고 이제 슬슬 공포가 되어가는 그녀의 일상. 그날 밤 자려고 누웠지만 불안한 마음에 도저히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때 띡띡띡띡 누군가 수연의 집 비밀번호를 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튕겨져 일어나는 수연. 문 밖의 사람은 비밀번호를 다 치고 디리릭 문을 엽니다. 다행히 문에 그 걸쇠를 걸어놔서 다 열리진 않았어요. 열린 문틈 사이로 겁에 질린 수연이 누구세요? 라고 묻자 문 밖의 남자는 저희 파트너 구한다는 메시지 보고 왔습니다. 라고 비밀스럽게 말해요.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수연이 그런 거 안 불렀다고 빨리 가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막 소리치니까 남자는 당황하며 에이씨 네가 불러놓고 어이가 없네 하면서 막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합니다. 수연은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국 문을 열지 못한 남자는 막 욕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때 수연에게 또 메시지가 옵니다. 네가 불러놓고 그냥 보내면 어떡해. 5분 내로 500만 원 송금하면 이 짓거리 마무리해볼게.
계좌번호는 다시 안 보내도 되지? 이미 너무 놀라서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연.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5분 타이머가 자동으로 탁 뜹니다. 은행 어플에 접속해서 돈을 보낼지 말지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시간은 3분, 2분, 1분. 그리고 끝났습니다. 수연이 뭐라고 말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 메시지 창도 동시에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또 수연의 집 비밀번호가 눌리고 문틈 사이로 나타난 남자는 안녕하세요. 초대남 구하신다고 해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미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수현. 다행히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타납니다. 그 선배 경찰은 그 남자를 잡아서 조사해 보는데요. 말을 들어보니까 중고거래 쪽지로 누군가 말을 걸어와서는 파트너를 구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의심을 했지만 곧바로 자기 카톡 아이디를 공개했고 여자친구가 집에 혼자 있을 거니까 가서 마음껏 즐기시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집 비밀번호까지 전송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바탕 사건을 치르고 지칠 대로 지쳐서 집에 누워있는 수연에게 또 문자가 옵니다. 장수현, 대전이 고향이네. 그러면서 그녀의 양력을 쫙 읊어요. 정일여고 27회 졸업, 명성대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현재 킴스 스튜디오 입사해서 팀장으로 있고. 아마 이 자식은 수연의 모든 뒷조사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 변태 새끼야? 겁나서 얼굴도 못 내미는 주제. 그래 어디 또 해봐 라고 답장을 합니다. 수연도 진짜 만만치가 않죠. 그녀는 이제 작정을 하고 그놈을 잡아서 아주 깜빵에 쳐넣을 생각입니다. 경찰한테 그 세탁기 발송지 다시 한번 찾아가 보면 안 되냐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결국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그 남학생의 집을 찾는 경찰과 수현. 이번엔 이 선배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집주인이 문을 열어줍니다. 경찰, 수현, 그리고 그 발송지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원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아니, 이 학생이 말도 안 하고 언제 짐을 다 빼고 튀었대? 세 사람이 집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베란다에 있는 커다란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는 경찰.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남자. 아이맥 24인치 금매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놓고 여성 거래자를 기다리며 막 향수를 뿌리던 그가 들어있었습니다. 여성 거래자의 오빠라며 찾아왔던 그 나쁜 놈이 남자의 물건을 다 팔아치우고 이미 떠난 뒤였어요. 순식간에 이곳은 사건 현장으로 통제되고 수연의 집 앞에는 순찰차가 배치됩니다. 눈앞에서 죽은 사람까지 목격한 수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토바이 한 대, 차 한 대, 그냥 지나가는 남자만 마주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날도 지친 채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돌아와 쪽잠을 잡니다. 다음 날 수연이 출근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순찰차는 다시 서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갔던 수연은 동료 달자의 배려로 일찍 퇴근해 낮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순찰차는 이미 경찰서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수연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문이 닫히면 띠리릭 탁 하고 문 잠기는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쎄한 기분으로 뒤를 돌아보는 수연. 그런데 문을 탁 잡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실장이었어요. 장 팀장, 저기 달자 팀장한테 얘기 들었어.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라고 말하는 실장. 수연은 겁에 질립니다. 굉장히 당황하면서 괜찮습니다. 제발 그냥 가보세요 하면서 문을 쾅 닫으려고 하는데 실장은 야, 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내가 같이 있어준다니까 하면서 문을 꽉 잡고 놓질 않아요. 수연과 막 문을 밀고 땡기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문에 손이 콱 끼고 마는 실장. 겨우 손을 이렇게 빼내고 수연은 문을 쾅 닫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실장은 문 바깥에서 억울한 듯 야,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리고 나는 또 뭐가 그렇게 못났냐? 라고 소리치면서 간다 가! 이씨! 하고 다친 손을 부여잡고 떠나버립니다. 자기 딴에는 마음을 써준다고 온 모양인데 사실 놀래기만 했지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 수연. 그런데 방금 전까지 누군가 물을 쓴 듯 욕실에 물이 흥건했고 부엌에 가보니까 또 누군가 음식을 뜯어먹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에 있던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지더니 모니터에 이런 문구가 쓰여집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수현. 경찰들이 조사를 오지만 범인은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고 수현의 집 앞에 있는 그 CCTV의 SD카드까지 빼갔습니다. 결국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진 수현. 그냥 차라리 지금은 병원의 이 좁은 침대가 자기 집보다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직장인은 또 세워라 내워라 병실에 계속 누워있을 순 없죠. 링거를 다 맞은 후에 택시를 타고 직장으로 향합니다. 그때 그 나쁜 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요. 수연은 처음으로 그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만해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그 나쁜 놈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번엔 1,000만 원이다. 현찰로. 또 경찰 부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리고 지금 당장 휴대폰 꺼. 그 말을 듣자마자 수연은 약속대로 휴대폰을 끄고 절박하게 ATM 기기를 찾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돈을 뽑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수연에게 계속 연락을 해보지만 병원에서 퇴원했다던 그녀는 이미 휴대폰을 꺼버린 뒤였어요. 그녀의 집 앞에서 차를 대고 수연을 기다리는 경찰. 그때 헬멧을 쓴 누군가 그 선배 경찰이 타고 있던 차의 창문을 깨부수고 그를 덮칩니다. 쓰러진 경찰을 뒤로 하고 그는 수연이 사는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마 그는 수연의 집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경찰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키고 있고 수연은 몇 시에 퇴근한다 등등등. 그 헬멧남은 거침없이 수연의 집 현관문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 그녀의 집 대문 비번까지 누르고 있는데 너 누구야? 뒤에서 누군가 또 나타납니다. 실장이었어요. 지난번에 수연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의미로 꽃을 사들고 또 그녀의 집 앞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징하죠. 실장은 그 헬멧남한테 다가가며 말합니다. 나는 수연이 회사 실장이야. 넌 누구냐고. 아 설마 그거 너지? 너 그 세탁기 그 또라이 새끼. 내 얘기 다 들었어. 헬멧을 쓴 남자는 말없이 실장 앞에 가만히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실장은 가져온 꽃으로 헬멧남의 머리통을 내려치면서 야, 너도 설마 수연이 좋아하냐?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스토커 취급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잠시 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온 수현.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방 천장을 바라보다가 거실과 방 그리고 베란다, 집안 구석구석에 자신의 문 밖에 설치됐던 그 CCTV하고 똑같이 생긴 설치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란다에서 세탁기 옆 구석에 눈을 감고 쭈그려 있는 실장의 시신도 보게 됩니다. 공포에 질려 온몸을 벌벌 떠는 수연. 그리고 그런 수연의 뒤로 드디어 범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 나 모르겠냐? 저 CCTV 며칠 전에 봤던 CCTV 기사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그 시각 후배 경찰이 수연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선배 경찰을 발견합니다. 지원 요청 바란다고 호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의 앞으로 급하게 운전을 하면서 붕 떠나가는 차량이 있었어요. 보니까 수연의 차였습니다. 쓰러진 수연을 뒷자리에 태우고 범인이 이 수연의 차를 몰아 급하게 경찰차를 피하면서 도망칩니다. 후배 경찰은 얼른 뒤따라 붙어요. 이 한밤중에 도주하는 차량을 잡기 위해 역시나 과격하게 차를 모는 후배 경찰. 그러다 결국 두 차 모두 트럭에 부딪혀서 뒤집히고 말아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현장으로 뒤따라온 선배 경찰에 의해 수현과 후배 경찰은 피범벅이 된 채 병원으로 옮겨지고 범인은 도주합니다. 후배 경찰은 결국 코마 상태에 빠지고 수현은 그냥 이사를 해요. 사건은 이제 강력반으로 넘어가 그들이 조사를 이어가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던 후배 경찰이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눈이 돌아버리는 선배 경찰.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소관이 아니어도 그 범인을 꼭 잡고야 말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던 수연을 찾아가 우리 몽타주라도 한번 그려보자고, 그리고 이 새끼 한번 잡아보자고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은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수사망도 요리조리 피해가는 놈을 무슨 수로 찾아야 될까요? 수연은 뭔가 결심한 듯 선배 경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놈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놈이 우리를 찾게 하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그놈이 딱 좋아할 만한 범행 대상이 되어보기로 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인 척 중고거래 사이트에 미끼를 뿌리고 다녀요. 그리고 그렇게 수십 번의 허탕을 치고
여러 건의 거래를 합니다. 수연이 직접 나가서 중고 거래를 하며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면 근처에 경찰이 숨어서 그 사인을 기다리는 시기였어요. 이 선배 경찰은 범인이 헬멧을 쓴 모습만 봤고 후배 경찰은 차를 타고 뒤따라가기만 했기 때문에 그 범인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정면에서 딱 보고 기억하는 건 수연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도 수연이 거래를 하러 나가는데 이날은 차가 막혀서 이 선배 경찰이 조금 늦습니다. 근데 아시죠? 영화에서는 항상 하필 이럴 때 범인이 나타납니다. 안경을 쓰고 모자까지 푹 눌러 쓴 수연. 그리고 나타나는 중고 거래자. 여동생이 요즘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저한테 대신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놈이었습니다. 긴장하는 수연. 그리고 이 대화를 휴대폰 너머 듣고 있던 경찰. 아마 이때 범인은 수연인 걸 알아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릴러 영화에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약간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결국 수연은 그놈에게 쫓기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범인은 뒤늦게 찾아온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오늘의 영화는 타겟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둘은 자재가 들어있던 플라스틱